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우리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2026년 AI 디지털 교육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26년은 AI와 함께하는 교실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위해 AI 활용 관리 방안과 소프트웨어 선정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묶은 통합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인 관리 체계와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26년 3월 1일이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 관련 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통합 전략 로드맵이 담고 있는 상세 내용과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은 금지에서 관리로, 그리고 결과에서 과정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왼쪽의 과거 사례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은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높은 벽을 세운 것처럼 무조건적인 금지가 우선이었고 학습의 과정보다는 최종 결과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2026년을 기점으로 미래의 교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생각을 거쳐 답을 찾아가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 역시 인공지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사고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새로운 교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교육이 기술과 인간의 관찰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2026년 학교 현장을 든든하게 지탱하게 될 두 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트랙은 바로 수행평가 관리입니다. 평가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소프트웨어 선정 기전입니다. 에듀테크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많은 도구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필수 기준과 선택 기준이라는 정교한 필터링 과정을 거쳐 검증된 소프트웨어만을 엄선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라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 신설조항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 현장이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해 더욱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절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정 중심 관찰입니다. 단순히 최종 결과물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수자가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결과만 제출하는 평가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AI와 같은 기술의 보조적 활용입니다. 최근 AI 활용이 늘고 있지만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자료를 탐색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주체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사전 안내와 명확한 금지입니다. 평가가 시작된 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학기 초나 평가 실시 전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과제나 공부를 할 때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허용 행위를 보시죠.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될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단계나 과제 주제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용도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를 보기 좋게 시각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건 역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금지 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코드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단순히 정답만을 구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학습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단의 경고 문구처럼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AI를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해주는 훌륭한 도구로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포트나 과제를 작성할 때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제물의 신뢰도를 높여줄 올바른 AI 활용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활용 출처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정확한 명칭과 버전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 예시처럼 챗GPT 4.0을 사용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즉 여러분이 AI에게 입력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입니다. 예시에서는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 관점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 내용입니다. AI의 답변 중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 예를 들어 2번째 항목인 작물 재배지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참고해 본론 2번째 문단을 작성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료 탐색 등 허용된 범위 내에서 AI를 적절히 활용했더라도 이러한 표기 과정이 누락되면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과정 기록은 여러분의 학술적 정직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학교 국어 수업의 논설문 쓰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8단계 로드맵은 학습 과정에 따라 AI를 켜고 끄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학습 단계인 1, 2단계에서는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초 개념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이디어 구상과 자료 탐색 단계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방대한 자료 수집에 있어 AI는 매우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개요 작성과 지필 단계입니다. 화면의 주황색 강조 박스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의 핵심이 되는 이 구간에서는 다시 AI를 차단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논리 구조를 설계하고 자신의 문장으로 글을 쓰는 본질적인 역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피드백 단계에서 다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며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라인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의 2에 근거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평가 방식의 큰 변화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이제 교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평가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찰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집에서 해오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정성을 위해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과제 설계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화두인 만큼 AI가 표준적인 답을 내놓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개인의 경험이나 우리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담아내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사의 역할도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완성된 결과물에 점수를 매기는 채점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초고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기록하는 관찰자이자 기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윤리와 안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학생의 이름이나 학번 같은 개인식별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업로드하는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전송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현상이나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안내입니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평가의 기준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상세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가이드라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이 신설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평가가 편리함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안전장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들은 깔때기 모양의 2단계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필터는 필수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 5대 요소를 아주 까다롭게 점검하는데요. 만약 이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필수 관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선택 기준 필터를 만납니다. 여기서는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컨텐츠의 품질이 우수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단계는 학교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두 필터를 모두 통과한 소프트웨어들이 최종적으로 수업에 활용되는데요. 이 제도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계적인 필터링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이 교실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룰 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5가지 필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처리 원칙입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언제든 열람하고 틀린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동 보호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다룰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가 안내되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강조된 것처럼 이 기준들은 선택이 아닌 법적 준수사항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5가지 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입되는지 그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교과협의회와 같은 교내 기구에서 수업에 실제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도입할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2단계는 필수 기준 확인 절차입니다. 슬라이드에 중요라고 강조되어 있듯이 기업이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와 각종 증빙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안이나 기능상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3단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왜 선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학교장의 승인을 통한 최종 확정 및 도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단의 타임라인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심의와 행정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직이나 교육행정 분야로 진출하게 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과도한 행정 업무일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일일이 기업에 연락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러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해결책이 바로 에듀지 플랫폼과 표준 서식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에듀지 플랫폼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가 주관하고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공교육 기반 에듀테크 정보 체험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업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이 직접 등록한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들을 한 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가지 표준 서식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정기준 종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기업은 자가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듀지 플랫폼을 먼저 활용함으로써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현장에서 이 효율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심의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입니다. 화면 상단의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학생의 이름, 계정, 그리고 학습 이력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단의 파란색 박스처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 업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학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시각 자료용 도구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나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와 같은 일회성 평가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심의의 핵심은 학생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생성형 AI를 수업에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해 5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준비, 안전, 수업, 보안, 그리고 윤리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용 활동지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AI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아이를 운영 중입니다.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AI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지역교육청의 세부 지침을 함께 참고해 보신다면 교육 정책의 실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AI 리터러시 핵심 용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입니다.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답변을 내놓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이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차 검증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지시어를 의미하죠.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시에 학생들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이는 결과물 자체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와 사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AI를 활용한 학습이 늘어날수록 단순히 정답을 맞췄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이 과정 중심의 접근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3월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라인의 출발점은 이미 완료된 단계인 2025년 12월의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입니다. 이를 통해 AI 도입을 위한 전체적인 운영 원칙과 큰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올 2026년 1월 말에는 에듀집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이 시기에는 현장에서 사용할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도구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2월 중순에는 보다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초 개학 시점에는 실제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평가 계획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게 됩니다. 기술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투명한 소통과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단계별 준비를 통해 2026년 3월 인공지능이 공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